안녕하세요. 저는 호주로 3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워홀프렌즈 12기 최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호주 브리즈번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여행을 함께 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제 호주 일대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워홀을 떠난 이유와 제가 워홀 때 주로 했던 직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워홀 후의 저의 모습, 그리고 제가 재해석한 워홀의 정의와 워홀을 떠나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로써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홀을 떠나기 전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무언가가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에 조금 지쳐 있었는데요. 2019년 8월 21살이던 저는 워홀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워홀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성격도 좀 더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고 싶어서 워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라는 점과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한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어학연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호주의 높은 시급 덕분에 조금 고민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호주로의 워홀을 계획하였습니다. 또 제가 호주 워홀의 첫 도시를 브리즈번으로 선택하였는데요. 선택한 이유는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복잡하지도 않았고, 온화한 날씨가 조금 인상적이었고, 다른 도시에 비해 물가가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워홀을 자주 가는 도시들이고요.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경우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들이 모여 있어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나 급하게 택배를 보내야 할 때 등등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 외에는 퍼스, 캔버라, 애들레이드 등이 있고요. 참고하셔서 초기 정착 시 지역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9년 9월 19일에 브리즈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집도 운 좋게 하루 만에 구하게 됐고 어학원도 다니면서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수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 선택은 박람회에서 찾게 된 유학원을 바탕으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 대사관 주최 박람회도 있어서 어학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박람회에 가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원래 1년 정도만 워홀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변경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200만 원이 넘었고 또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호주에서 본격적인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했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공장 일도 해보고 하우스키핑도 했었는데요. 주로 했던 일들은 워홀 3대장이라 불리는 그레인, 코튼진, 와이너리입니다. 그레인, 코튼진, 와이너리는 시급이 높지만 일이 단순하고 또 현지인들에 둘러싸인 환경이다 보니 영어 공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그레인 하베스트가 있는데요. 그레인 하베스트는 밀 재배 후 등급을 나눠서 벙커에 쌓아두는 과정을 말합니다. 시즌은 지역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호주에서 여름이 찾아오는 순서대로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 퀸즐랜드는 9월 말부터 시작하고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10월 중순, 그 외에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11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농작물이나 코튼진, 와이너리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부수적인 시설들이 있다면 6개월도 근무가 가능한 곳이고요. 저는 두 군데로 옮겨서 총 3달간 일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2달 전인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호주의 구인 사이트 식닷컴이나 검트리를 추천드리고 원하는 기업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에이전시는 쉽게 말하면 직업 휴게소 같은 곳인데 대표적으로 아그리레이버, 프로그램 등등이 있습니다. 그레인 시즌이 끝나면 추후에 여러 일들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샘플러라는 부분에서 등급을 매기는 일을 했고
시급도 지역과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7불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8시간 이후에는 36불 정도, 10시간 이후에는 42불로 시급이 점점 높아져서 저는 한 주에 받은 주급이 3,000불 정도였습니다. 또 비가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날씨에 예민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코튼 지닝인데요. 먼저 코튼 지닝이라는 언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튼 지닝은 목화를 재배해서 코튼진에서 이를 깨끗이 세정한 다음에 고압력의 상태로 만들어서 운반하기 좋게 네모난 베일의 형태로 만드는 일인데요. 시즌도 그레인과 똑같이 지역과 회사마다 다르고 빠르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거나 1년 동안 하는 회사도 있어서 시즌이 긴 편에 해당합니다. 지원 시기는 좀 일찍인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이 점도 지역과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늘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직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직 사이트, 회사 사이트, 에이전시가 있고요. 시급도 비슷하게 26불 정도인데 매년 변경되기도 하고 회사와 지역마다 또 달라서 확인을 계속 해보셔야 합니다. 코튼지는 꽤 단순하고 낮은 강도의 일이고 6개월 정도의 긴 시즌으로 꾸준히 세이빙하기 좋은 일입니다. 다음은 와이너리인데요. 주로 하는 일은 트럭으로 와인용 포도를 실어오면 와인으로 주조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시즌은 1월에서 4월 사이에 약 3달 정도 근무할 수 있고 지원 시기는 10월부터 11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직 및 회사 사이트 에이전시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시급면에서 와이너리는 지역과 회사마다 편차가 되게 큰 편입니다. 규모가 큰 와이너리에서 일하면 주급이 조금 더 낮고 작은 규모의 가족 단위의 빈티지 시즌 쪽으로 구하시면 기본 시급이 35불 정도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을 했을 때 빅토리아와 브리즈번은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21불에서 24불 사이이면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기본 시급이 27불 이상으로 제일 높은 편이었고 구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그레인, 코튼진, 와이너리뿐만 아니라 농공장, 솔라팜, 호주에서 제일 활발한 도시인 시드니까지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게 되었고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뭘 하는 동안 정말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첫 그레인 하베스팅 잡을 구해서 근무를 하다 일주일 만에 스톰이 발생해서 일을 잃기도 했고 인종차별과 무차별적 공경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물에 빠지는 해양 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좌절을 많이 겪었지만 반대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2022년 8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처음엔 멘탈도 의지도 정말 약했었지만 호주 워홀 중에 여러 일들을 겪고 나니 상황 대처 능력이 생기고 호주에서의 여러 성공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는 마음 대신 긍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나의 능력 안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끝까지 도전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영어를 조금 잘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영어를 잘하게 되니 상담 통역원으로도 일하게 되고 오픽이라는 공인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교수님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영어를 배우기만 한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다양해지고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 바뀐 마음가짐으로 성적도 좋아지니 다양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워홀 프렌즈로서 활동하며 제 경험과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잃게 된 것도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워홀을 통해서 잃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홀을 통한 모든 것들은 다음을 위한 경험이자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해석한 워홀은 제2의 꿈을 꾸거나 꿈이 없어도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내 삶을 주체하면서 세계를 누비며 여러 문화도 체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먼 타지로 떠나기가 정말 두려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워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적응만 한다면
계획하고 노력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홀을 계획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목표가 없더라도 워홀은 가능하지만 주요 키워드 한 개라도 설정하셔서 계속 리마인드 하시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워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혼자만의 힘으로 워홀을 다녀보시면 자립심도 생기고 위험에 대처하는 순간적인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되 혼자의 힘으로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안전 제일입니다. 호주에는 사건, 사고, 마약, 도박 등 위험에 노출이 쉽게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사기,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중 돈을 다 탕진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늘 주의하시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 인포센터 카페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찾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